오늘은 저번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린 은의자 이야기의 바로 다음 이야기인 말과 소년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말과 소년 이야기는 지금까지처럼 지구인을 주인공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난야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난야의 이웃 나라들인 아첼랜드와 칼로르멘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서 난야의 큰 줄거리와는 상관이 없는 외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소년 이야기는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작품의 바로 다음 작품으로서 해변시 자남매가 난야를 통치하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난야의 남쪽에 위치한 칼로르멘에서 한 오브야드로 살고 있는 샤스타가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인데요. 샤스타는 어느 날 아버지라고 믿고 있던 어부가 자신을 귀족에게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귀족의 말을 훔쳐 달아나는데 그 말은 어릴 때 잡혀서 군마가 된 난야의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둘은 노예제가 없는 나니아로 도망치기로 하고 함께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망치던 가운데 아라비스와 나니아의 말하는 암말 휘인을 만나는데 아라비스도 늙은 기조에게 시집갈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던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 함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함께 여정을 떠나는 가운데 헤어지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샤스타가 아첼랜드의 왕자 코린으로 오해받는 일이 자꾸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샤스타는 코린의 쌍둥이 형으로서 가난하게 일대 반역자들에 의해 납치된 아첼랜드 왕의 장남 코르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에 훗날 샤스타는 왕이 되어 아라비스와 결혼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부부가 됩니다. 여기까지 말과 소년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인 마법사의 조카 이야기로 넘어갈 것인데요. 마법사의 조카 이야기는 출판된 순서로는 6번째이지만 전개 순서로는 첫 번째로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이야기에서 해변시 자남매가 피난간 집의 주인인 디고리 교수가 소년이었을 때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지어진 작품입니다. 디고리는 외가에서 레티 이모, 앤드류 삼촌, 한여 사르와 함께 사는데 그때는 아빠가 외국에서 일하고 있고 엄마가 병을 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디고리는 그곳에서 같은 마을의 동료 여자아이인 폴리 플러모와 친해지는데요. 두 아이는 함께 놀던 중 어느 날 앤드류 삼촌의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60대 노인이자 괴짜로 유명한 앤드류 삼촌은 두 아이를 맞으며 이상한 초록색 반지와 노란색 반지 중에 노란 반지를 폴리에게 껴보라고 권합니다. 폴리가 그 반지에 닿자마자 즉시 사라져버립니다. 놀란 디고리에게 앤드류 삼촌은 노란 반지는 다른 색으로 하게 해주고 초록 반지는 다시 그 세계에 돌아오게 해주며 그 반지들은 모두 맨살에 닿아야만 효과를 내준다고 대충 말해주고는 디고리도 보내버립니다. 디고리는 폴리를 데려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록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른 세계로 떠나게 되죠. 두 아이는 수없이 연못이 많이 있는 숲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그 연못 중에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디고리는 그 많은 연못들이 모두 하나씩의 세계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이들은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전에 다른 세계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한 연못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간 세계는 이미 폐허가 된 곳이었는데 아이들이 그곳을 둘러보다가 멀쩡하게 보존되어 있는 한 방을 발견하고 그리로 들어가자 화려하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형처럼 앉아있는 그 사람들 옆에는 종과 함께 이 종을 찾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평생 궁금해하거나 미쳐버리거나 하나를 선택하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폴리는 그냥 돌아가자고 했지만 디고리가 호기심에 그 종을 치자 바로 끝쪽에 있던 거대한 여인이 일어나 자신을 이 세계의 마지막 여왕 제이디스라 소개하며 이 세계는 이미 멸망했으니 자신을 다른 세계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죠.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디고리는 반지를 만져 원래 세계로 돌아오지만 마녀가 따라와 버립니다. 이 세계로 도착한 마녀가 가로등을 부어버리기도 하고 말 위에 올라타 말을 흥분시키는 등 난리를 피우는 동안 디고리가 몰래 마녀에게 반지를 끼우지만 마녀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앤드류 삼촌, 말과 또 그 말을 달래던 마부까지 함께 날려서 그 세계로 가버립니다. 아이들은 마녀가 원래 있던 세계인 찬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한 연못으로 뛰어드는데 그곳은 찬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계는 온통 어둠으로만 되어있던 세계였는데요. 갑자기 한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생명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사자가 부르고 있었는데 사자를 발견한 마녀가 영국에서 뽑아온 가로등을 던지지만 사자와 전혀 개의치 않자 도망가버립니다. 생명을 담았는 사자가 이 세계에 들어온 첫 번째 악을 막기 위해 그 악을 데려온 디고리에게 악을 막기 위해 북쪽에 있는 정원으로 가서 그 정원에 있는 사과를 따오라는 임무를 내리고
그 임무를 위해 아이들과 함께 그 세계로 온 말을 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나냐의 말로 변화시켜줍니다. 디고리가 임무를 위해 그 정원으로 갔을 때 이미 마녀가 와서 사과를 따먹고 있었는데요. 마녀는 디고리에게 그 사과를 따서 엄마에게 갖다주면 엄마가 나을 것이라면서 엄마에게 갖다주라고 유혹하지만 디고리는 거절하고 그 사과를 따서 아슬란에게 갖다줍니다. 그리고 사자 아슬란의 명령대로 사과를 땅에 던지자 순식간에 사과나무가 자랐는데 아슬란은 그 사과나무가 있는 동안은 마녀가 나냐를 엿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디고리에게 그 사과나무의 열매를 따서 가져갈 수 있게 허락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디고리와 폴리, 힌두리 삼촌은 영국으로 돌아가고 그들과 함께 왔던 마부는 아슬란의 제안으로 나냐의 초대왕 프랭크 1세가 되고 영국에 있던 그의 아내는 불려와서 여왕이 됩니다. 디고리가 돌아온 후 디고리가 준 사과를 먹은 엄마는 순식간에 낫게 되고 또 외국에서 일하고 있던 아빠는 친척에게 재산을 물려받아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세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로 갈 수 있게 해줬던 그 반지는 땅속에 묻혔고 디고리 엄마가 먹고 남은 사과씨는 땅에 묻혀서 사과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디고리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 태풍이 심하게 불어 나무가 쓰러지자 디고리는 그 나무로 옷장을 만들어 시골 저택에 놔둡니다. 이것으로 마법사의 조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디고리가 사과나무로 만든 옷장은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이야기에서 패배신 남매들이 난야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녀가 영국에서 뽑아온 가로등은 나중에 루시가 나냐로 가서 첫 번째로 만나는 그 가로등이 됩니다. 이 책 시리즈가 기독교 판타지 소설로 추천된 작품인 만큼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상징하는 등장인물,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법사의 조카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법사의 조카 이야기를 기독교적으로 풀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자 아슬란은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마녀는 악을 상징하죠. 성경에서 하와가 호기심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악이 인간에게 들어왔듯이 디고리가 호기심의 종을 쳐 잠들어 있던 악을 깨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나니아에 있는 부족 정원에서 사과를 가지고 디고리를 유혹하는 것으로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하는 뱀, 즉 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과를 가져온 디고리가 아슬란의 말대로 땅에 던지자 바로 사과나무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나니아의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나타내죠. 나니아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나오지만 나니아와의 세계는 시간이 다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또 다른 세계인 영적 세계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슬란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릴 자들로 마부 부부를 선택해 그 세계의 첫 인간들로서 나니아를 다스릴 왕과 여왕이 되게 했는데요. 이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동물과 달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창조해 그들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성경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들을 이 시간에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